1호 열차 타고 서울역 오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종민 씨, 네. 7월 27일이 무슨 날입니까? 아, 저는 그 정도는 알죠. 네, 저 이만갑 3년째입니다. 이야. 3년째인데 네? 휴전 협정일 아닙니까? 휴전 협정일. 예. 아, 북한에서 뭐라고 합니까? 알지요. 뭔데요?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전승절.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전승절 참 특이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겼대. 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절반이지만 이렇게 가져간 거 자체가 승리다. 미군을 몰아냈다. 이러면서 승리했다. 전승절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사실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도 아닌데 네. 이걸 왜 본인들 마음대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승리를 못했잖아요. 예. 전쟁 승리를 못했으니까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딱이다. 민족 해방하겠다, 조국을 통일시키겠다라고 해서 몰고 들어왔지만 국군과 유엔군한테 밀려서 패한 전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 창피하니까 우리들이 이겼다, 미군이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 맞아요. 라고 해서 전승절로 이름을 붙였어요. 7월 27일 올해 전승절에도 굉장히 성대한 열병식을 했습니다. 야, 이건 뭐 진짜. 이제 허정강들과 윤석열 역적패당은 과대망상적인 시민언리를 제청하며 대한민국 절개들과 함께 핵협의 그룹바라는 핵전쟁 기구를 가동시키고 우리 국가를 목표로 한 핵전쟁 흉계를 실천 단계에서 추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절개되냐? 그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바뀌었네요. 이제 졸개라고. 이번에 와. 올해 두 번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그 2월에 있었던 열병식이 되게 화제가 됐죠. 김주애라고 하는 그 딸을 같이 데리고 나옴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화제를 모았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제 딸이 등장했다는 것만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 대내외적인 어떤 이미지를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이 맞아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이요, 김주애나 리 선수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지난 2월 열병식 때에 주석단 단상의 주인공은 김주애였어요. 편집된 영상을 보면 김주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영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계 구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감을 부각시킨 거죠. 그런데 이번 열병식 주석단의 주인공은 주애가 아니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입니다. 보시면요, 주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평양을 간다? 그 열병식까지 같이 참관한다라는 것은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로 중국의 리홍중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같이 나란히 있어요. 김정은 표정을 보면 상당히 밝죠. 지금 북한의 고립 상황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다 내 좌우에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열병식이 이번 열병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다라는 측면, 뭐 사열이 군기가 빠졌다라는 측면보다도 딱 저 한 카트예요. 김정은 보여주고 싶은 건 뇌 좌우에 누구 있다? 러시아랑 중국이 있다. 나는 6.25 끝난 지 몇 년인데, 야,
결국은 돌고 돌아 저 셋은 아직도 같은. 맞아요. 예, 예. 아직도 그대로요. 자, 근데 이 북한의 열병식 하면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느냐. 뭐 저게 가짜다 진짜다 여부가 아니에요. 올해도 뭔가 등장을 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게임 체인저가 아주 현실화됐죠. 드론 공격이에요. 드론 공격. 그 모스크바 보면 구 모스크바가 있고 신 모스크바가 있는데 신 모스크바는 약간 맨하탄 같이 신형 건물들이 있고 비즈니스 디스트릭트거든요. 여기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또 드론을 띄워가지고 비즈니스 사무실 있는 건물을 또 공격을 했어요. 아! 야, 잠깐! 우와, 뭐야! 이 드론이 앞으로는 그 현대전의 양상을 많이 변화시킬 거예요. 이번에 뭐 열병식 하루 전날 있었던 무장 장비 전시회 2023 말 그대로 무기 엑스포였거든요. 와. 여기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김정은이 자 쇼이구 동무 여기가 우리 북조선이 만든 신형 무기들입니다 하고 공개를 했어요. 뭐가 나왔냐? 전 깜짝 놀랐거든요.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무인 공격기인 글로벌 호크랑 그다음에 리퍼라고 있거든요.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요. 아, 이거. 야, 이건 진짜 쇼핑하는 것 같네요. 맞네요.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 앞에서 세일즈한 거예요. 실제로 다 설명도 했고 북한에서 엄청난 책자 자료까지 러시아에 건넸다라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썬킴 교수님이 잠깐 언급했던 미국의 무인기 글로벌 호크랑 똑같은 걸 북한이 조선 인민군 공군이라고 글씨까지 새겨서 전시를 했는데 오늘자 많은 조간신문에 이게 북한 무인기의 기술 진보의 미스테리다라고 썼거든요. 저게 가짜 목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지금 현재 평이에요. 어느 정도 실력은 갖춘, 성능은 갖춘 무인기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앞에 내놨다는 거죠. 러시아가 봐도 알거든요. 가짜 나무로 옛날처럼 목업 이게 모형만 만들어 놓은 거면 러시아 국방장관 앞에서 이거 개망신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글로벌 호크는 정찰기예요. 여기에 요인 혹은 시설 타겟용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면 이게 공격기, 무인 공격기 리퍼가 돼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전시한 건 글로벌 호크도 있어요. 샛별 4형. 그다음에 미사일이 달린 무인 공격기도 북한이 선보였어요. 샛별 9형. 그러니까 리퍼까지 북한이 고스란히 지금 본떠서 만든 거고 일각에선 북한이 리퍼에서 미사일이 발사하는 영상까지 지금 공개한 자료까지 확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설프게 따라했다라고 치부하기는 북한 무인기 기술이 상당히 진보한 걸로 보여요. 이게 위성하고 만약에 이렇게 정보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면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지금 북한에 안 되죠. 네. 위성이 없으니까. 저게 사실은 무서운 이유가 위성에서 실제로 그 조종을 하고 앞에 카메라를 달고 날아가면서 직접 타격을 할 수 있게 이제 조종이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위성 기술을 있죠. 연결만 해야 그렇죠. 김정은이 여기서 이 바쁜 와중에 가장 좋아하고 또 아끼고 뭐 이런 게 또 있다고 그래요. 주회를 좀 많이 아끼지 않을까요? ICBM을 아끼지. 아니면 좀 뭐 건강식품 같은 거. 왜 건강을 좀 건강 안 좋아 보이잖아요. 최근에 체중 많이 불고 건강이 또 말, 심해지네. 뭐 백마,
김정은이 사치품이지 않을까요? 그 속에서도 이제 무료 과시를 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또 뭐 사치나 이런 것도 근데 관심이 있죠. 이게 다 가졌잖아? 다 가지면 차, 시계 뭐 이런 거 관심 없어. 아, 그렇다. 오히려 맞아. 남들 없는 거. 아니 이거 야 내가 없는데 왜 내 얘기를 하는 거니 그래? 어? 아니 이거 내가 없는데 왜 내 얘기를 하는 거니 그래? 어? 아니 자리가 비어서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 이만갑 동무들 내가 그렇게 한 건데 아주 그냥 나쁩니다 그래. 이 김정은이가 뭘 좋아하는지 이 김정은이가 가장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오늘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격주로 나오시네. 열병식 하신 거 아니에요 어제? 그렇지. 어제 열병식을 이제 송악리 했습니다. 안 와도 되는데 왜 왔어요? 안 와도 된다니? 아니, 되는데. 참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리만갑에 김정은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리만갑을 위해서 어제 열병식이 끝난과 동시에 그냥 1호 열차를 타고 만사를 다 제껴두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북조선 열차가 이 KTX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많이 느리죠. 조금 아니고 많이 네. 늦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늦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김정은이 빼고 리만갑 녹화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무섭네 야, 무서워. 지금 막 아니 직접 얘기하러 먼 길을 왔다니까. 그러면 직접 좀 여쭤볼게요. 요즘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사실 뭐 뒤에서 들어보니까 뭐 주해다, 뭐 미사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습니다. 뭐, 내가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미설주? 아닙니다. 바로 나의 에마 1호 열차입니다. 오. 열차. 1호 열차. 맞아요. 북한에서는 사실 1호를 북한에서 김부자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열차. 근데 1호 열차면은 김정은 전용 열차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종민 씨 말이 맞아요. 북한에는 다 1호가 붙어요. 뭐 1호 도로도 붙고, 뭐 1호 뭐 전용 과일도 붙고, 열차에도 1호 열차가 있어요. 우리는 전 국민 1호 열차를 봤죠.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이 그 1호 열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죠. 맞아요. 근데 김정은과 매우 가까운 백두용통 일가들만 탈 수 있는 열차를 북한에서는 1호 열차라고 부르는데 이게 김정은도 1호 열차가 있었고 그 아버지 김정일도 1호 열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하는 1호 열차는 옛날보다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재밌다. 근데 아니 북한에서는 이거 말고도 1호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진짜 많아요. 엄청 많죠. 음. 뭐 북한에서는 1호자 들어가는 거는 뭐 상품에 식품에도 있고 사람에도 있고 다 있는데 1호소도 있을까? 1호소? 글쎄요. 1호소도 있지. 않을까요? 식용. 네. 식용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1호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1호 사진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몇천 명이 찍은 데서 그거는 1호 사진은 아니고요. 1호 사진이라고 하긴 하지만 주변에 몇 명 그리고 또 또는 단독 이렇게 찍으면 이제 1호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정민 씨한테 네네. 1호 배우라는 것도 있을까요? 1호 배우? 원픽, 나의 원픽이면 1호 배우가 되는 게 아닐까? 김부자의 원픽. 인민배우. 인민배우, 뭐 인민배우 이런 거 아니에요? 1호를 연기하는 배우? 맞습니다. 있어요. 북한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 내가 1호 배우구만. 그렇죠. 1호 배우. 이쪽이 1호 배우. 그게 아니라 1호 배우라고 불러도 야, 1호 배우는 내가 장난으로 쳐도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똑같이 배우 같은 배우가 배우이지만 많아요. 김일성이처럼 원수님, 수정님이라고 딱 불러야 돼요. 감독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감독 손가락질하면 손 자릅니다. 대박이다. 아니 그러면 감독이 아니 원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수정님 엔진 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배지 하나만 달고 다니도 그 배지에도 손가락질을 못하게 절대 하는 안 돼요. 배우한테 좀 센 거였나? 지금 1호 열차라는 얘기가 지금 너무 놀라운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진살만, 만수르, 뭐 자기들 비행기 다 갖고 있잖아요. 열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뭐 열차를 그러게. 열차 전용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 들어봤는데 푸틴 있잖아요, 푸틴. 푸틴? 그러니까 내 라인을 가지고 나만 타야 돼. 그렇지. 그 1호 나만 타야 돼. 근데 정말 유치한 얘기인데 뭐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만의 전용 로드를 갖고 있었던 독재자는 김부자, 그다음에 진시황은 진시황 전용 로드가 있었어요. 길이 있었어. 딴 마차는 못 다니고 못 다녀. 벽 쳐가지고 진시황만 다녔어. 시험 다음에 그리고 진시황이 너무 멀다. 가까이에는 연산군이 연산군 로드가 있었거든요. 연산군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사냥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까기 가는 길을 민가를 다 비워요. 그다음에 다 밀어버리고 연산군만 가는 연산군 로드를 만들어. 그걸 금표를 친다고 했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가. 연산군만 들어갈 수 있는 연산군 로드예요. 근데 이게 한양을 주변으로 해서 연산군 로드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이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뭐 읍소를 한 거예요. 전하, 너무 지금 경기도에 금표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충청도 땅 떼가지고 경기도에 붙이라고. 그래서 붙여진 게 평택이에요. 붙였다고요? 연산군이 충청도 땅인 평택을 그때 경기도에 붙였어요. 맞아. 평택이 충청도라고 하더라. 땅을 넓힌 거. 집 어디요? 평택입니다. 연산군 격분을 그래서 경기도가 된 경기도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 고양이 뻔했구만. 감사하겠다. 그렇군요. 좋아한다, 좋아해. 원래 충청도라고 하더라고요. 좋아해, 일이야. 나만이 갈 수 있는 길과 나만이 탈 수 있는 기차가 있다. 이건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1호 열차를 직접 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뭐 본 적은 달리는 거 본 적은 없는데 국제 친선 전람관에 갔어요.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집무실 칸만 1호 열차라고 해서 집무실 칸만 전시를 해놨어요. 아, 전시를? 네, 전시를 딱 해서 보니까 막 그냥 나무 책상에 의자에 엄청 뭐 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와, 우리 장군님께서 이런 열차에서 이런 집무실에서 이제 업무를 보셨구나. 쪽잠을 주무시면서 하면서 감동을 받았죠. 그때는. 저는 달리는 열차 봤어요. 타보진 못했지만 멀리서 한 200-300m 되는 거리에서 봤는데 내용상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반 열차인지 아니면 특급 열차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에이, 근데 일반 열차랑은 다르겠지. 그건 완전 차이 나는데 특급 열차하고 이제 뭐 1호 열차 외형은 오히려 외형이 안 돋보이게 만들었지. 그냥 노란 줄 가 있는 게 똑같더라고요. 팀의 전용 열차도 일반 열차처럼 해 있어요. 같은 속은 다 방탄부터. 그 금수산기념궁전에 김일성, 김정일의 그 시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김일성이 탔던 1호 열차에 김일성의 집무실 칸만 갖다가 전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거를 다 그렇게 전시를 해놔요. 근데 북한은 이 1호 열차 보기 쉽지 않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전시돼 있으니까 우리가 봤다는 거지. 이거 지나갈 때 1시간 전부터 경호가 와가지고 보위부가 이미 1시간 전부터 이 주민들 다 차단시키거든요. 우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먼 발치에서나 보면 보지 못 봐요. 아니, 근데 그건 좀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은 게 1호 열차인지 모르게 겉면은 평범하게 만들어 놓고 1시간 전부터 와서 기차역에 접근 못하게 하면 아예 못 누가 봐도 1호 열차인데 북한의 그 외형에 있는 열차는 1호 열차밖에 없어요. 북한의 1호 열차 이거 지금 뭐 평생에 이건 지나가는 거 한번 볼까 말까 이 1호 열차에 직접 타본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건 진짜 드문데. 자기 열차 얘기인데 뭘 그렇게 못 참았죠. 바로 본인 열차. 우리 짝정은의 옆에 있습니다. 고익하셨으니까. 여기 가면 항상 따라다니니까. 북한 외교관이라 그래서 다 타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라 그래서 다 타는 것도 아닙니다. 그 행사에 동원되는 측근들만 탈 수 있는 1호 열차가 있고 김일성 때부터 있었고 김정일, 김정은 하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고위급이라고 해서 뭐 막 다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1988년도 9월 달에 이른바 공화국 창건 4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아프리카의 그 아퍼볼타라고 지금은 부르키나파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블레즈 콤파오레라는 대통령이 왔어요. 김일성이 여름에 더울 때는 향산이나 백두산 향산가 있었어요. 묘향산을 향산이라고 그러는데 김일성이 먼저 향산에 가서 쉬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을 글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기차를 타봤는데 올 때 갈 때 그 기차를 2번씩이나 타봤는데 뭐 그때는 정말 영광스럽게 그죠.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수령님이 타는 기차구나. 그런데 저는 그 안에 기차를 타도 간부들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호출을 안 하면 다른 칸을 가볼 수가 없어요. 아이고. 다른 칸을 못 가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차가 한 15양, 한 15개쯤 되는데 기차가 너무 무겁고 기니까 앞에서 하나 끌고 뒤에서 하나 밀어요. 디젤 기관차가. 뒤로 미루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 보여준 게 응접실. 이게 응접실입니다. 근데 응접실에 이제 부관망을 통과해야 응접실에 갈 수 있어요. 책상하고 소파 이제 김일성이가 사무를 보는 그러니까 각종 전화기들이 몇 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칸 침대 칸입니다. 침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령님 침대인데 킹 사이즈도 아니고 킹 사이즈보다 이건 뭐라 그러죠? 어쨌든 큰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 옆에 공간이 요만큼 공간 있고 다 침대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빨간 비단볼을 씌워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식당 칸이 있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혼자 쓰는 김정일, 김정은이가 15양 중에서 한 6양은 혼자 씁니다. 그러면 그때 데리고 갔던 향산에 데리고 가던 그 대통령 어디에 태워졌어요? 대통령은 수령님이 잠자는 바로 그 침대에 누워서 갔죠. 여러분들 대우를 해준 그러니까 저한테 그 모든 칸들을 배워준 게 대통령이 하나 오면 책임 부관을 하나 임명을 합니다. 그럼 책임 부관이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응접실, 여기는 침실, 여기는 목욕탕, 여기는 회의실. 그러니까 제가 봤지.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김일성만 쓰는 게 아니라 외국의 국빈이나 대통령이 오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마음에 드는 경우. 그렇지. 모든 사람한테 기차를 주는 게 아니고 내주는 대통령. 김일성이 특별히 이 사람은 내 기차를 태워서 데려오시오. 이런 경우만 타는 기차예요. 또 당시에 또 김일성이 그 아프리카에 많이 공을 들인 그렇지, 공 많이 들여요. 그러네. 이 1호 열차는 호위사령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기관사도 다 이제 호위사령부 소속인데 열차 뭐 정비공 같은 경우 직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위사령부 중자 상자들입니다. 중자 상자요? 예, 중자 상자. 우리가 말하는 중령, 그 이상이죠. 그렇게 예우를 해주니까 탈북민들이 1호 열차 관련해서 근무했다 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호 열차 기관사 같은 경우는 아마 직급이 완스타 정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은 김정은이 그 벤츠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전용 차량 운전수 기사 직급이 뭐냐 하면 완스타입니다. 완스타. 아니, 장성급이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용 차량 운전수는 또 중자 상자급 기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김정은 운전할 때만 그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중자 상자급도 전담 기사가 그 사람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열차는 아무튼 간에 보통 사람은 운전할 수 없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스타가 1호 열차 이게 단순하게 어떤 성능이라든지 보안, 무슨 방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가 굉장히 저는 아까 그 태양궁전에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탔던 그 기차의 내부가 굉장히 소박하게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대외 선전용인 거 같고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부 인테리어는.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때 지도자에 따라 조금씩 취향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탔던 김일성 열차는 이게 푹신푹신한 카펫. 푹신푹신한 카펫을 깔아놨고 그다음에 이제 가구는 대체로 이탈리아제. 그다음에 샹들리에는 체코제. 그리고 밑에 바퀴 있죠. 기차 열차 밑에 바퀴. 그 북한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다 동독에서 특별히 수입을 해서 그거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동독제를 썼어요. 그리고 위에 밑에 바닥부터 이건 폭탄 터져도 괜찮게. 김일성 때죠? 김일성 때. 근데 그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건데 이 노양산 친선전 난간에 갖다 놓은 거는 그냥 소박하게 만든 걸 갖다 놨을 그렇죠. 옛날에 그래요. 스탈린이 이제 줬다는 그거 같아요. 고영환 박사님이 타셨던 열차 안은 굉장히 호화스러웠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일, 김정은의 1호 열차는 또 안에 인테리어가
샥샥샥 바뀌어요. 그러니까 차주의 취향이 반영돼서 안에 인테리어와 기능, 성능, 뭐 몇 칸인지도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북한 1호 열차의 변천사를 그래? 아주 희귀한 자료예요. 희망감 아니면은 웬만해서 다 못 봐. 김일성 때. 그래, 김일성 때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그래.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데. 자, 지금 대리석이 등장하죠, 갑자기. 쇼파. 쇼파가 있네. 단소파. 조명입니다. 간접 조명. TV. 벽걸이 TV. 노트북. 아, 이리등편이네요. 김성장. 환해졌네, 색깔이. 쇼파 색깔이 환해지고. 빨간색인가? 색상도 이쁘네. 오, 점점 더. 와. 커튼. 천정 봐. 맞아, 천정이 커튼. 대박이다. 천정. 많이 달라졌어. 완전 달라졌네. 김일성 때는 이렇게 빨간 거나 초록색이나 카펫 같은 종류를 좋아했고 나이 든 사람이라. 그다음에 김정일 때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바꿔졌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특별히 달라진 게 천장을 굉장히 맞아.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천장을 뭔가 밝게 별 같은 거 놓고 밝아요, 톤이.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서 3대의 취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는 전체적으로 하얀 톤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조명이 약간 핑크톤. 핑크톤이 쫙 나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소파도 상당히 핑크색 톤의 소파를 쫙 도배했던 걸 볼 수 있어요. 핑크빛이 좀 많이 돈다. 화사해졌다. 아, 이건 아내와 딸들의 영향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맞아, 맞아. 취향이 그런 걸 수 있어요. 이 색깔 어때? 이렇게. 그리고 뭐 조명부터 커튼의 어떤 레이스까지 굉장히 좀 약간 앤틱하면서 우아해졌고 무엇보다 문을 보시면 여기 이제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굉장히 방음 처리가 되어 있는 우리가 좀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이제 방음 처리가 되어 있는 두껍게. 벽이 있죠. 지금 방음도 그렇고 약간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마 별별 이제 그 도청하고 뭐하고 뭐 미국에서 못 들어오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그 내부에서의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김정일은 대리석을 깔았다고 했잖아요. 네. 아버지 김정일의 기차를 보면 소리가 다 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음식점에 가서도 왜 유독 시끄러운 음식점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대부분 바닥이 돌이고 유리쇠 이런 거로만 인테리어가 돼 있으면 저 1호 열차는 지금 보니까 바닥은 카펫으로 돼 있죠. 벽면에 커튼이 돼 있어서 내부의 어떤 소리도 굉장히 좀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아마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김정일이요. 2001년 러시아에 방문했을 때 이 곁에서 수행했던 콘스탄틴 홀리코프스키라는 이제 러시아의 극동지국 대통령 정권 대표가 쓴 책이 있어요.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동방 특급 열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1호 열차가 호화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일단 없는 게 없다. 없는 게 없다. 뭐든지 말하니까 설마 이게 기차에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다 있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맞아요. 김정은의 1호 열차를 움직이는 호텔로 비유하기도 해요.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일단은 아까 제가 자꾸 노래방 얘기했잖아요. 노래방이 있어요. 오, 노래방. 영화 감상용 대형 스크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영화관 칸도 있어요. 거기에 뭐 응접실, 연회실, 회의실은 기본이고 이 기차 안에 식당 칸에는 셰프가 탑승을 해 있어서 러시아 음식, 북한 음식, 일식, 프랑스식, 스위스 요리 등 어떠한 요리도 주문하면 다 갖다 줄 수 있는 안 나가도 돼. 전문 레스토랑 못지않은 식당 칸이 딱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박이다. 우리 먹은 제기밥에 쪽잠을 물고 잔다 그래놓고 주먹밥 먹는다.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여기에다가 북한 전역이랑 연락이 되는 안테나가 갖춰져 있는 통신칸도 있고 전용 차량이 있어요. 이 전용 차량은 왜 탑승되어 있냐면 유사시에 김정은이 전용 차량을 탑승하고 어디든지 대피할 수 있게 기차 안에 차량이 있어요. 혹자는 헬기도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헬기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고사총이 있고 대공미사일 싣고 다니고 박격포 무장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야, 왜 불편하냐, 큰 헬기는 아니어도 한 둘이라도 타고 어디든 튈 수 있는 헬기 날개 이렇게 접히니까. 그러니까 그 자, 오래 살고 싶었나 보다. 배도 있겠네. 배는 아니 배까지는 아니 자기 기차는 내 열차 이야기하는데 왜 자기 기차는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직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 본인 이유를. 열차를. 그러니까 이제 그 대를 넘어갈수록 진짜 호화스러워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정은 같은 경우 또 김정일보다 또 더 까다롭다고 하잖아요, 그죠? 먹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 이제 현지지도 나갈 때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있는 식당을 주로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김정은은 좀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건설 현장 인근에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도시락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이가 주로 먹는 게 이제 그 후지모토 겐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최상급 와규 스테이크나 초밥, 뭐 프랑스 크리스탈 샴페인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면 그걸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호 열차 요리사하고 다 같이 다니니까 거기서 도시락 형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건설 현장 그 텐트 친 데 이제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와, 우리 지도자 동지가 현지 지도를 하면서 도시락으로 도시락인데 안에는 그렇죠. 태국의 와규. 그렇지. 대기밥은 아니지만 도시락으로. 그러니까 케이스만 도시락인 거죠. 애민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것도 선전 효과도 있고. 아니 심지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산 크리스탈 샴페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힙합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이지 같은, 뭐 비욘세 같은 세계적 슈퍼스타가 마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고 있고 병당 한 100만 원이 넘어요. 200 가까운 금액인데. 먹고 그냥 화장실 한번 가면 끝나는 거를 그렇게 애들. 아니 그냥 아니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그 지역 가면 거기 맛집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도시락 먹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애들 굶는데. 입이 짭나? 내가 좋아하는 입맛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이 입맛이 맞아떨어져야 컨디션이 좋아야 또 우리 인민들을 더 잘 돌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민들은 배고픈데. 내가 왜 여기 편들고 있지? 의심 아닐까 의심? 두려워서? 아니,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하노이 갔을 때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그 고기를 숙성시켜서 가져왔는데 북한 셰프들이 그걸 미국 수행원들이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양고기하고 소고기를. 와,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처음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 요리사가 양식이 있고 한식이 있고 일식이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빵통이라 그러는데 북한에서 그 기차 객차 안에 그냥 그 식품만 싣고 다니는 객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냉동 시설이 돼 있고 냉장 시설이 돼 있고 어느 때든지 그거 저 와규 가서 스테이크 해오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생선 스시 해오라 그러면 스시 해오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차가 15량이 길잖아요. 길어도 그 절반 이상은 김정은 혼자서 쓰는 거예요. 돈도 많이 썼고 호화스러운 건 인정합니다. 근데 1호 열차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스페셜 뭔가 특별한 뭔가 없습니까? 그건 바로 의료시설입니다. 그건 바로 의료시설입니다. 병원 맞아. 일성이 사실 예정된 정상회담 앞도 갑자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신분 경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그 신분 경색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기차 타고 가는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기차 한 칸을 갖다 의료시설을 했고요. 거기 심전도 검사부터 그러니까 의료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을 할 때까지 병원이네, 갖춰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이 움직이는 병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설국열차네요. 진짜 설국열차. 와, 이 기차 안에 그런 게 있다고 수술이 가능한 칸이 있다고. 야. 그러니까
기차가 자꾸 커질 수밖에 없어. 길어지. 맞아. 발전기도 써야 되니까 발전기 차도 하나 붙여야죠. 그러니까 자꾸 붙이는 거죠. 길어져. 그러니까 속도는 점점 더 늘어질수록 점점. 그러면 인민들이 타는 이 기차는 시설은 어때요? 엄청 나빠져. 그 기차가 그냥 유리창도 없고 뭐 한심하죠. 막 그때는. 유리창이 없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빼간대죠. 북한의 열차는 전기로 가잖아요. 전기로 가죠. 전기 내연. 전기로 가는데 전기가 왔다 갔다 자유전기잖아요.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전기니까. 자유전기. 거기는 가다가 서다가 연속인데 김정일, 김정은 타는 기차는 디젤 기관차가 러시아製디젤 기관차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밉니다. 아, 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뭐 다들 뭐 내 1호 열차를 다 타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한번 태워주시라요. 가사 맞지로. 좋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한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요. 맞추신 분께는 특별히 출연료를 2배로 드리겠습니다. 출연료를 2배로 드리겠습니다. 왜? 안 자, 봐주시고. 문제 화면 보여주시죠. 어려운 거. 자, 앞에 이 차는 1호 열차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차의 용도는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시죠. 아, 이걸 싣고 다녀요? 항상 1호 열차에 싣고 다닙니다. 요 차를? 앞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의료 차량 아니에요 혹시? 천기 같은 거 실지 않았을까요? 뭐 병원들. 맨질맨질해요. 저거 방탄 같아요. 사람 생활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거. 박사님 알고 계십니까? 전 압니다. 알아요? 캠핑카 아니 캠핑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정말 여기까지는 뭐 다들 모르시죠. 뭐. 바로 화장실 전용 차량입니다. 뭐라고요? 화장실 전용 차량입니다. 뭐라고요? 화장실 전용 차량. 아니, 저기 똥차라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화장실 전용 차량 이렇게 명칭이 정확하게 똥차가 아닙니다. 진짜 징그럽다. 똥차는 다른 뜻이고. 화장실 가셨어요. 물론 뭐 1호 열차 안에 제가 쓰는 화장실 전용 칸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가지고 내려서 드라이브 갈 때가 있습니다. 심하다. 그럴 때 뒤에 함께 따라와서 내내 용변이 필요할 때는 볼일을 보는 그런 차량입니다. 와, 이거는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지금 잠깐 했어요. 화장실 써야 되니까. 그 운전사는 무슨 죄야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부자만 다녀가면 거기가 혁명 전적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가 세워져요. 그럼 저희가 정말 궁금하니까 그럼 장군님이 다녀가시다가 시를 하시면 거기도 전적지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일이 없는 거네요.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네. 이동식 화장실이네.